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사회2 노트 필기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국제사회와 국제정치 6단원의 마지막 내용인데요. 우리 지난번 시간에는 국제사회의 여러 갈등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한 내용을 배웠었죠. 오늘은 우리나라가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갈등을 겪고 있는 주변국들의 상황을 일본, 중국, 그 다음에 러시아 이렇게 세 가지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그 해결 방법에 대한 내용을 뒷장에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와 갈등을 겪고 있는 첫 번째 대표적인 국가는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일제강점기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1945년 우리나라가 광복된 이후로 아주 냉랭한 관계가 이어졌습니다. 서로 교류가 없었어요. 자, 그러다가 이것이 1965년 우리가 일본과 국가적으로 관계를 다시 트기 위해서 한일협정이라는 것을 체결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이후로 국교가 정상화되었습니다. 국교라는 건 국가 간의 관계가 정상화되었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역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해결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정확한 사과가 담겨있지 않은 채로 한일협정이 체결되었기 때문이죠. 자, 그 결과 현재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 갈등 사례는 바로 이런 역사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나타난 사례입니다. 바로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입니다. 일본은 일제강점기 말 일본의 태평양 전쟁이나 이런 데에 필요한 노동자들을 강제로 우리나라에서 끌고 가서 그들을 이제 힘들게 일을 시키고 돈도 주지 않고 힘들게 일하다가 죽기도 하고 그런 힘든 일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것을 강제로 끌고 가서 일을 시켰다는 강제징용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젊은 여성들을 일본군의 성노예로 끌고 가서 위안부로 삼았죠. 이런 두 가지 역사적인 커다란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이 문제를 인정하거나 사과하거나 반성하지가 않았습니다. 자, 이 역사적인 배경은 1965년에 한일협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의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강제징용은 불법이고 그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들이 배상을 안 했다. 이 한일협정 대 국가로는 이제 우리가 그 배상금 명목으로 그런 돈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로 경제 발전했지만 그것은 국가 간의 어떤 문제 그런 거고 개인들 간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일본 기업들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해라. 왜냐면 이분들이 피해 보상금을 받은 게 없거든요. 근데 일본이 사과도 안 했는데 돈을 주겠어요? 여기에 불복을 했죠. 그래서 일본 기업들이 불복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대법원이 그러면은 한국 내에 있는 일본 기업들의 자산을 압류했습니다. 그걸로 배상을 하려고. 왜냐면 우리나라 영토 안에 있는 건 우리가 강제력을 발휘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여기에 반발한 일본 정부가 한국의 기업들에게 아주 필수적인 부품이나 재료들을 수출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피해를 엄청나게 그때 입었죠. 반도체 만들고 뭐 이런 거 필요한 거. 그래서 우리가 그 이후로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자, 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요런 역사적인 과정에서 나왔구나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이 갈등의 첫 번째 사례를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요, 바로 독도입니다. 일본은 계속해서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일본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독도 주변의 가치가 엄청나게 높기 때문입니다. 독도는 그 자체로 그 주변에 경제적인 자원들이 엄청나게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그 바다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독도의 영역적인 가치가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엄청난 가치 때문에 독도를 탐내고 있는데요. 문제는 일본의 어린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기술되어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 수업을 하는 것처럼 일본의 학생들은 당연하게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배우면서 큽니다. 왜냐면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 어린 학생들이 뭐 다른 거 역사를 한국어로 된 뉴스 기사를 찾아볼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많은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배우고 성장하게 됩니다. 문제죠. 그래서 교과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국제사회에 일본이 돈이 많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로비를 합니다. 뇌물을 이렇게 막 주면서 나중에 투표할 때 우리 편 좀 들어줘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자, 이런 두 가지 활동을 통해서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일본의 궁극적인 목적은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합법적으로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 우리의 영토기 때문에 군대도 아니고 심지어 경찰이 여기를 지키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 땅이니까 군대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일본의 목적은 여기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만들어서 결국은 국제사법재판소라는 국제기구로 이 문제를 끌고 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기네가 뇌물을 바탕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여기서 뭔가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이런 엉큼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가 자꾸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이유가
말도 안 되지만 뒤로는 뇌물 전개를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런 목적이 있다는 걸 우리가 명백하게 알고 대응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갈등 사례까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와 갈등을 겪고 있는 두 번째 사례는요, 바로 중국입니다. 사실 중국은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땅으로 이어져 있죠. 그래서 지리적으로 아주 가까웠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이어져 있어서 과거로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갈등도 많았지만 아무튼 교류가 아주 많았던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국에서 최근에 여러 가지 우리나라와 역사적인 또는 영토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영토 분쟁인데요. 영유권에 대한 분쟁입니다. 우리가 조선시대까지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여기 지금 현재는 중국의 땅인 간도 지역을 비롯해서 백두산, 이어도는 섬이 아니라 과학기지입니다. 해상기지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기 때문에 이 주역은 이제 주변을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백두산 같은 경우는 북한이 지금 관리를 하죠. 근데 백두산의 천지가 반쪽은 중국에게 넘어가 있어요. 이게 뭐 6.25 때 뭐 중국이 우리를 도와주면서 이런 협정이 이루어졌다는 말도 있는데 아무튼 중국은 백두산이 자기네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장백산이라고 불러요, 걔네는. 자, 그런 식으로 백두산의 영유권 문제를 주장하고 있고요. 이어도는 섬은 아니지만 우리가 관리하는 곳인데 이 주변을 찾고 중국의 비행기나 뭐 이런 군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런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다는 거고요. 더 큰 문제는 중국도 역사를 왜곡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동북공정이라고 부릅니다. 공정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꼭 무슨 뭘 건설하고 이런 공사하는 느낌이 드는데 이것은 역사 사업입니다. 중국의 국가적인 프로젝트입니다. 연구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종합적인 거고요. 많은 일을 합니다. 근데 우리한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얘는 잘못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영토 내에 있는 과거에 우리 역사가 있습니다. 고구려, 그리고 발해, 고조선. 그런데 이런 우리의 역사를 지금 현재 중국 땅이라고 해서 과거 중국의 고구려가 중국의 지방정부의 하나였다. 발해도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중국 역사라는 식으로 역사 왜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포함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지도를 한번 볼게요. 과거에 고구려 엄청나게 넓었던 거 아시죠? 고구려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영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 밑에도 이렇게 근데 여기 지금 북한 경계선 윗부분은 현재 중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이게 과거에 중국 지방정부였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거고요. 발해 역시 그 당시에 엄청나게 거대한 국가였는데 영토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발해도 지금 국경 위에 있는 부분이 이제 많기 때문에 이게 중국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얘는 또 왜 이럴까요? 동북공정이라는 거는 좀 정리를 해보면 그래서 일단 고조선과 고구려 그리고 발해 등 현재 중국 영역 내에 있는 우리의 역사를 중국의 고대 지방 정권의 하나였다. 그러니까 그게 중국의 역사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도 다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북한과 통일이 되면 북한과 대한민국이 통일이 됐을 때 중국과 영토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 힘이 엄청나게 세지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혹시 고구려랑 이 발해 요 주변이 이 분쟁 지역이나 이런 게 돼가지고 한국이 어떻게 하면 어떡하지? 또는 여러 가지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요 문제거리를 사전에 없애려는 겁니다. 목적은 한반도의 통일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영토 분쟁에 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자기네가 이런 연구 사업을 벌인 결과 여기 고구려랑 발해 땅은 원래 고대부터 중국 땅이었어. 중국의 정부였어. 그러니까 너네가 넘보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백두산 이남에 여기 북한 지역도 중국 땅이야. 이런 식으로 북한의 일부 지역까지도 얘네가 넘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통일이 돼서 올라가려고 하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의 포섭을 하고 밑밥을 깔아주는 거죠. 그게 바로 중국의 동북공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우리나라와 러시아의 관계입니다. 러시아는 현재보다 과거에 우리나라와 갈등이 깊었죠. 과거에 북한과 동맹이었기 때문에 6.25 전쟁에 많은 탱크들을 보내서 우리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에는 남한과 북한 모두에게 같은 비중을 두면서 교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한반도 남한과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북한의 핵에 대해서는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이거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평화적인 해결 방안을 표방하면서 북한아 너네 핵 가지지 마. 북한한테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는 측면에서도 한국과 미국과 일본 3개국이 연합해서 동맹을 맺고 북한을 제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자, 그래서 양면적인 이런 입장을 취하면서 좀 이렇게 줄타기를 하면서 비슷한 비중으로 교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갈등 사례들 참 해결이 쉽지 않겠죠?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할까 한번 뒷장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은 주변국과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노력입니다. 문제를 가만히 두는 것보단 해결하는 게 우리 국가에 더 이득이 되겠죠? 한번 알아봅시다. 왜 해결해야 되냐?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입니다. 그 나라들 중국과 일본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전쟁의 위협을 없애기 위해서,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더 선도적인 국가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선진국이 되고 세계에서 영향력을 떨치려면 주변국과 갈등이 있으면 이게 쉽지 않아요. 주변국의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경제나 정치적인 면에서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정부는 정부 산하에 동북아 역사재단이라는 역사를 연구하는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동북공정 같은 주변국의 역사 왜곡에 대처하면서 이런 교류 협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동북공정을 막 하듯이 우리도 바른 우리의 역사를 알리기 위해서 동북아 역사재단을 정부 차원에서 설립을 한 겁니다. 이런 정부 차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도 실제로 국제사회에서 대단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외국인들에게 우리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는데 이 시민단체의 어떤 부드러운 문화적인 교류나 이런 것들이 더 영향력이 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반크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이버 외교사절단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독도 문제를 비롯해서 독도는 우리 땅이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유리한 식으로 실제 사실이니까 그런 식으로 외국인들에게 홍보를 하는데 여기에 효과가 아주 크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시민단체들의 노력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들을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한중일 3국 간의 관계는 역사적인 문제가 아주 얽혀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조금 장기적으로 길게 관점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유럽처럼 이런 거를 해보는 게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3국의 학자들이 공동 연구를 하고 이를 통해서 서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양보하고 하면서 3국의 공통의 역사 교과서를 집필하는 거예요. 그 히틀러의 나치로 피해를 입은 유럽 국가들은 그 독일이 사과를 바탕으로 공동의 역사 연구를 통해서 역사를 바르게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바르게 공동 역사 교과서를 통해서 교육을 받는다면 미래에는 문제를 해결하기가 더 쉬워지겠죠. 그 사람들이 어린애들이 어른이 돼서 이런 활동들을 할 테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주변 국가의 갈등이 있지만 이것을 해결하려는 노력까지 해야 한다. 해결 노력에는 이런 사례들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은 우리의 평화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다. 자, 오늘 수업 다시 정리해보면요. 일본, 중국, 러시아와의 우리나라의 관계의 갈등 모습을 살펴봤는데 이런 역사 왜곡, 독도 영유권 문제, 동북공정 이런 내용들을 잘 기억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